변호사님,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좀 근거를 좀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즉 삼성으로부터 받았던 78억이죠. 그 다음 외국환 거래법 위반, 36만 유로 은행에서 융자해서 집 산 거요. 한 4억 몇 천만 원 되죠. 또 뇌물수수 등 이런 혐의를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 라는 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김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보기에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보강해서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야, 이거 청구했다, 이번까지도 기각되면 정말 재판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만들어진 증거들을, 지금 미리 증거 노출시켜야 되면 전략이 노출이 되잖아요. 만들어진 증거들, 찾아낸 증거들을 갖고 법정에서 승부를 보는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검찰 전략이. 일단요,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더 보강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장 범죄 사실만 한정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장 기각서에는 명백히 나와 있잖아요. 증거 다 있다. 증거 이미 다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그래서 검찰 자체에서 영장 청구 범죄 사실만 가지고는 하지 않고 일부 이제 추가된 범죄 사실 가지고는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추가된 범죄 사실을 거기다가 잘 집어넣고 거기다 소명을 또 잘해야 하거든요. 근데 소명이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순실 씨하고 다 거래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정유래에 가는 부분요, 구속하고 구속하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삼성에 굉장히 막강한 변호인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인단하고 지금 특검하고 엄청나게 지금 법정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전쟁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특검이 무조건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유라가 어떠한 계속적인 수없이 조사를 하다 보면 처음에 귀국할 때 그런 얘기만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 예를 들어서요, 본인이 계약서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위에 포스트잇을 가렸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들었느냐? 그러면 6명 중에 1명이었다. 그러면 6명 중에 1명이라는 걸 누구한테 들었느냐? 그리고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삼성이나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와 관련된 대목이 나올 수 있죠. 그럼 거기에서 최순실 씨하고 대비되는 그런 진술이 나왔을 때 그놈을 가지고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증거를 쓸 수 있는, 그걸 정유라 씨로부터 얻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지, 뭐 여러 가지 짜잘짜잘까지 붙여가지고 정유라를 구속하는 게 지금은 중요한 거 아니다. 대허를 잡아야지 피레미를 잡기 위해서 거기다 엄청난 시간 낭비를 할 게 아니다. 재판 전략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유죄받는 재판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최순실 씨 재판 과정도 아주 쏠쏠한 재미를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재판정에서 검사를 꾸짖죠. 웃지 마세요, 검사님. 이럴 정도고. 한홍재 부장검사한테 한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책상 내리치듯이 우리 딸한테도 할 거냐, 이렇게 검사한테 꾸짖기도 하고. 이제 맨 처음에 체포될 때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중간에 특검 수사 받을 때는 민주특검이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소리치다가 샤우팅까지 하고. 이제는 이제 검사를 꾸짖고 나무라는 수준으로까지 이렇게 끝없이 진화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앵커 봉도사님 표현대로 하면은 이제는 완전히 만주 변호사가 됐다. 아니, 한 심리주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또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서 자신도 만만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감히 기소해서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검사들, 그리고 부장검사에게 호통을 치고, 법정에서 판사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건 양심수들. 양심수들이 하는 일이죠. 그것도 지금 80년대, 70년대 박정희 독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에 맞설 때 그때 고무신을 던지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고무신이요? 재판받다가 이건 인정하지 못한다고 재판부를 향해서 신발을. 그때 맞아. 우리 검은 고무신 신고 있었죠. 던지기도 하고 그때는 그런 일이 있지만, 이런 사건에서 정말 피고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태도들. 최순실 씨 재판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예, 아까 저희 허성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심리적인 변화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이제 이런 상황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데서 겁을 내기도 하고, 예. 약간 두려움에 있었지만은 점점 이제 벌써 70번이나 이제 공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70번을 하면서 이제 너무 익숙해진 것도 있죠, 사실은. 예. 이 공판 분위기와 어떤 교도소 적응도 잘하고 그러면서 하는 것도 있고,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CCBB를 가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성격이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어차피 이제 형을 이제 받는 거는 어느 정도 확정인 것 같고, 다만 이제 형량의 문제인 것 같은데 좀 더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전략의 변경인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사실 정유라 씨거든요. 예. 거기에서도 이제 그 7년 구형을 받았을 때도 눈물로 호소하면서 유라가 이제 바르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이러고 해서, 사실은 이제 정유라 씨의 구속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구속을 시켜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최순실 씨하고 이 어떤 그 수사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좀 이렇게 기각이 되면서 좀 아쉽게 됐죠. 예. 예. 그 노승일 K스포츠 재단 부장이 오늘 최 씨가 삼성 돈을 먹으면 탈이 없다. 박 전 대통령과 친한 언니 사이다. 이건 다른 재방송에 나와서도 노승일 씨가 증언을 한 내용인데, 정유라 씨가 들어올 때 노 부장이 뭐라 그랬냐면, 삼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3개월 동안 독일에 있으면서 노 부장이 물어봤답니다. 유라야, 너 독일의 생활이 힘들지 않니? 그러니까 뭐가 힘들어요? 삼성에서 집도 사주고 말도 사주고 삼성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럼 박원호 전무도 이제 그 사이에 껴있고, 이런 증언들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까요? 법정 증언인데. 증거 자료 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노승일 부장도 정유라가 들어오기 전에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정유라 부분을 위해서. 예.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유라가 어떤 말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예. 그것은 삼성과 엄마의 어떤 커넥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서 제가 사인 다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정유라가 모를 리 없는 거죠. 삼성과 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특검에는 뭐 거의 노승일 씨가 도시락 싸고 출근하듯이 계속 나갔거든. 참고인으로 나가서 진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향후에 정유라 불러서 노승일 부장은 옆에서 다 봤잖아요. 예. 그럼 삼성과 관련된 것을 정유라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다 알 거단 말이에요. 이게 또 3자 대면. 대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노승일 부장이 내가 볼 때는 그 정유라를 조사할 때 예. 최순실 씨는 정유라는 전혀 모른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뭐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런 다음에 노승일을 비롯해서 고영태랄지 정유라 부분에 있었던 뭔가 보살펴줬던 사람들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그걸 정유라의 어떤 진술을 탄핵해야죠. 예. 이제 그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정유라를 흔들어 놓으면서 거기서 새로운 진술을 얻어내는 거. 그게 사실은 검찰이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예, 허성원 교수님, 제가 그 노부장을 만나봤더니, 그럼 공개적으로 이제 방송 인터뷰를 하고 그래봤더니, 대학 때 학생회장을 지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처음에 노승일 씨가 K스포츠 재단에 있으니까, 그 K스포츠 재단에 있고 그것이 이제 불법적 행위를 하니까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뭐 떡고물이 없으니까 돌아선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제 오해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정상적인 재단인 줄 알고 들어갔고 막상 들어가 봤더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데라서 너무 놀랬다. 이러면서 이제 양심선언을 하는 과정으로 쭉 오는데, 실질적으로 향후 재판에서 이런 그 분들, 그 다음에 장시호 이제 또 석방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장시호 씨는 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한정적이라고 또 양민석은 그러더라고요. 예, 일부러 감출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장시호 씨가 관련된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관련된 그 업무주로 연계만 돼 있지 K스포츠 재단이나 뭐 미래재단하고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좀 한정적이다 보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노승일 부장은 K스포츠 재단에 직접 근무했고 독일에 직접 가서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밀착돼서 모든 걸 봤기 때문에 이분의 이제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예. 다만 이제 뭐 저는 이런 진술들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어쨌든 거래를 하기 위한 방식으로 뭐 코레스포츠입니까 비덱스포츠의 전신 예. 이걸 통해서 계약을 맺어서 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은 합법을 가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하려고
방법을 찾았고 예. 어쩌면 그 방법마저도 최순실 측하고 상당히 이렇게 조율돼서 진행했을 것이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은 알리바이를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마저도 지금 최유라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빗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증거 다 있다. 증거 이미 다 확보하고 어허, 있다. 예. 그런데 가담 정도의 경미하다 그래서 검찰 자체에서 영장 청구 범죄 사실만 가지고는 하지 않고 일부 이제 추가된 범죄 사실 가지고는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추가된 범죄 사실을 거기다가 잘 집어넣고 거기다 소명을 또 잘해야 하거든요. 예. 근데 소명이 쉽지 않다는 거죠. 아하. 왜냐하면 최순실 씨하고 다 거래를 한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 이제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정유래에 가는 부분요. 구속하고 구속하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 삼성에 굉장히 변호사님,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업무방해, 위계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좀 근거를 좀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즉 삼성으로부터 받던 78억이죠. 그 다음 외국환거래법 위반, 36만 유로 은행에서 융자해서 집 산 거요. 한 4억 몇 천만 원 되죠. 또 뇌물수수 등 이런 혐의를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 라는 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김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보기에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보강해서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야, 이 막강한 변호인단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변호인단하고 지금 특검하고 엄청나게 지금 법정에서 대전쟁이 벌어지고 전쟁이 있죠.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특검이 무조건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유라가 어떠한 계속적인 수없이 조사를 하다 보면 처음에 귀국할 때 그런 얘기만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 예를 들어서요, 본인이 계약서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썼죠. 위에 포스트잇을 가렸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들었느냐? 그러면 6명 중에 1명이었다. 그러면 6명 중에 1명이라는 걸 누구한테 들었느냐? 그리고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거 청구했다 이번까지도 기각되면 정말 이 재판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 증거들을 지금 미리 증거 노출시켜야 되면 전략에 노출이 되잖아요. 만들어진 증거들, 찾아낸 증거들을 갖고 법정에서 그 승부를 보는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검찰 전략이. 일단요,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예. 더 보강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장 범죄 사실만 한정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근데 왜 이런 보도가 나오죠? 영장 기각서는 명백한 삼성이나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과 관련된 대목이 나올 수 있죠. 아하. 그럼 거기에서 최순실 씨하고 대비되는 그런 진술이 나왔을 때 그놈을 가지고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증거를 쓸 수 있는 그걸 정유라 씨로부터 얻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지 뭐 여러 가지 짜잘짜잘까지 붙여가지고 예. 정유라를 구속하는 게 지금은 중요한 거 아니다. 대허를 잡아야지 피레미를 잡기 위해서 거기다 엄청난 시간 낭비를 할 게 아니다. 재판 전략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유죄받는 재판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